안녕하십니까. 비뇨기학과 윤솔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가 광인성 방광입니다. OAB, 오버액티브 레더. 외래에서 치료를 할 때 저희가 좀 사용하는 툴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치료할 때 뭐 저희가 쓰는 건 대부분 약물입니다만 약물 말고도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어서 좀 제 과장님들께도 조금 공감을 좀 얻기 위해서 한번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과 같은 목차로 좀 진행을 하고 디테일한 거는 중간중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배뇨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토리지 페이지가 있고 이제 충분히 블레드 필링이 되면 엠팅 페이지, 보이딩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걸 반복을 하게 되죠. 블레드 필링이 일어날 때는 낮은 이제 블레드 프레셔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디트루저 머슬은 릴렉세이션 되고요. 그리고 유레시아 스핀터는 이제 컨트랙션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필링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이제 블레드 프레셔 오르게 되면 디트루저 머슬이 컨트랙션이 되고 스핀터는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교감 신경이 작용하고 이때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하죠. 배뇨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배뇨가 좀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뭐 대표적으로 남성분은 BPH가 있고 이제 남성 여성 공통적으로는 OAB, 오버액티브 블레더가 있는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이 자주 마렵고 밤에 자주 깬다라고 하시죠.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제 이런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뭐 타과 외래에서 이렇게 진료를 보시다가 저희 쪽으로는 이제 진료를 이제 보내시거나 아니면 컨설트를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뭐 때로는 이제 1차 기간에서 이제 약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뭐 약을 적절하게 잘 쓰지 않으면 오히려 안 쓰니만 못한 상황도 좀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약을 다른 질환에 대한 약을 드심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OAB를 유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이제 약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안티콜린 에이전트인데 이제 뭐 요실금, OAB 이런 데 쓰고 있는데 뭐 CNS에 많은 이제 부작용이 있다라고 뭐 옛날부터 이제 알려졌던 이슈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치료에 앞서서 왜 이제 OAB 심텀이 생기는가? 이거를 좀 이제 이제 블레더가 늙어간다라는 이제 입장에서 이제 좀 보시면은 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보면은 이제 조직학적 측면 그리고 뭐 말초신경, 중추신경 그리고 뭐 병리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방광의 디트루저 머슬이 이제 줄어들고 그 빈자리를 콜라겐이 대체함으로써 이제 탄력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방광에 저장할 수 있는 캐패시티가 감소하면서 또 불수의적인 수축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찔끔찔끔 좀 마려운 느낌, 뭐 세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나이가 이제 노화가 되면 방광이 심파세틱 너브가 감소하게 되고 그리고 불수의적 수축을 유발하는 퓨린 리셉터의 감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요 수축에 이제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고 또 만성 허혈과 염증이 뭐 모든 이제 조직에서 일어나게 되고 CNS 측면에서는 이제 중추신경 질환에 의해서 배뇨 조절하는 기능이 감소할 수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으로 인해서 OAB, 요실금, 그리고 재발성 UTI, 요로 감염에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1차, 2차, 3차 치료라고 좀 먼저 목차에서 나눠서 했는데 1차 치료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약물 전에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행동요법을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완화를 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걸로 이제 완치를 하는 건 아니고 환자가 이제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증상으로 이제 약을 안 쓰면 좋고 약을 쓰더라도 이제 약 용량을 줄이는 것이 목표인데요. 생활 습관은 어떻게 교정하냐면 일단은 이제 아웃풋이 늘면은 인풋이 늘면 아웃풋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풋을 줄이는 것을 먼저 좀 권해드립니다. 이제 수분 섭취,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면 물을 줄이셔야 되고요. 특히 저녁에 줄이시면 녹추리약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카페인 같은 방광 자극 물질들을 이제 줄임으로써 이제 블레더 이제 컨트랙션을 좀 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동요법은 이렇게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드 보이딩은 쉽게 얘기하면 정해진 시간마다 배뇨를 이제 독려하는 방법입니다. 소변이 마렵지 않더라도 1시간 아니면 혹은 2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시키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인컨티넌스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제가 이제 좀 적절한 케이스라고 생각해서 하나 발췌를 했는데요. 76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석 달 전부터 스트레스 유리너 인컨티넌스가 생긴다 해서 방문을 하셨는데 평소 소변을 잘 보신다고 하셨고 기저질환으로 알츠하이머가 있고 이제 알코올성 치매도 약간 있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성이라서 제가 이제 BPH 때문 이제 가장 이제 1순위로 의심을 해서 한번 간단하게 배뇨 검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보면 BPH로 인한 뭐 이제 잔뇨량에 이제 여기 62가 잔뇨량인데요. 그 잔뇨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배뇨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CNS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서 배뇨 조절이 잘 안 된다고 보고 타임드 보이딩 이분한테는 한번 시간마다 좀 소변을 보시게끔 보호자분들께서 도와주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어떻게 경과가 좋은지는 한번 조금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뵙기로 하였고요. 뭐 다들 잘 아시는 그 페비플로 머슬 운동입니다. 뭐 케겔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요 골반적 운동들이 수축을 하면서 이제 그 컨트랙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갑성 요실금이나 절박성 요실금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니까 어르신들에게 이거를 좀 많이 권해드리고는 있습니다. 뭐 실천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이건 보이링 다이어리 배뇨일지라고 하는 건데요. 그 3일 72시간 동안 그 환자에게 어떻게 배뇨를 했는지 빠짐없이 기록을 부탁하는 자료입니다. 이걸 들고 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배뇨 횟수, 그 회당 평균 배뇨량, 그리고 전체 토탈 이제 배뇨량을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걸 분석을 합니다. 7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실제로 이렇게 써 오셔서 저희가 이제 요걸 받고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봤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제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그 이제 주간, 야간 구간을 나눠서 각각을 계산을 하고 평균을 내고 그리고 배뇨 횟수를 다 계산합니다. 그렇게 해서 봤더니 주간에는 이제 평균 245 정도 보시고요. 2000cc 정도를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 주간 동안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대 용적이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700 두 번 보신 적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최대 방광 용적, 그러니까 방광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용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이제 한 번에서 4번 정도 이제 배뇨를 보셨고 그리고
총량을 합하니 이제 작게는 600, 많게는 1100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봤을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양이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체중이 한 40을 곱해야 되기 때문에 남성 같은 경우에는 한 2,400, 여성 같은 경우 2,000 전후를 이제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3,400, 3,500 이렇게 보시니까 좀 양이 많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시냐 여쭤봤더니 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분 섭취 제한하라고 하였고 이제 자기 전에 꼭 배뇨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간에는 이제 평균 방광 용적이 245로 나왔지만 실제로 200 이하로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보다 더 많이 방광을 모을 수 있는 소변을 모을 수 있는 역량이 되시기 때문에 좀 충분한 시간을 간격을 두고 이제 보시는 타임드 보이딩을 권장을 해드렸습니다. 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분석할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었던 거죠. 자, 2차 치료는 약물입니다. 그 약물 치료는 뭐 저희가 외래에서 주로 이제 하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크게 분류하자면 안티무스카인스와 베타세 아고니스트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안티무스카인스는 뭐 예전부터 썼던 대표적인 약물인데 이제 가장 이슈화되는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CNS에 대한 부작용이고요. BBB를 통과해서 대뇌에 이제 영향을 줌으로써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그 가볍게는 두통, 현기증, 졸음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면은 이제 인지 장애,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사용을 조금 신경을 써서 하셔야 되는 약물이고요. 그 중에서도 뭐 트로스피움이나 페소페로딘 같은 약물들은 조금 영향이 적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장기적으로는 쓰는 것을 조금 이제 조심을 하고 있고요. 치매나 인지 장애가 있으면은 가급적 좀 쓰지는 않습니다. 베타3 아고니스트는 제가 한 2015년 경에 처음 미라백으로 그 베타미간 약이 이제 발매가 됨으로써 이제 처음 이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 CNS 이펙트가 없으니까 아주 좀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뭐 지금은 거의 안티무스카인스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제 약물 처방량이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콤비네이션 안티무스카인스와 콤비네이션이 되기 때문에 더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안티무스카인스의 그 이제 좀 안티무스카인스만 썼을 때보다도 좀 증상 조절이 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부작용은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리 심하진 않아서 걱정 크게 하실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그 이제 안티콜린 이펙트를 주는 약물들을 이렇게 좀 다양한 약물들이 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티바이오틱스, 안티히스타민, 카디악 메디케이션, 스테로이드, 안티사이코틱 많은 약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쓴 약물 중에 이제 그 배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들이 꽤 많다라는 거고 다 일일이 얘기할 건 아니고요. 이번 이제 여기서는 보이진 않는데 저는 이 약물을 조금 요새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내과 선생님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쓰고 계시죠. 소디움 글루코스 코스 트랜스포터 2 이니비터 S글루트라고 하는데 요새 DM 치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약의 이제 양리 기전은 제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대강 알기로 이제 대체적으로 어떤 기전 역할을 하냐면 이제 유린에 나트륨과 글루코스를 이제 양을 늘림으로써 이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이우레시스가 생기게 되고
이 작용이 이제 좀 이제 저희가 배뇨 증상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좀 스터디가 하나 있어서 좀 찾아보았는데요. 로우 유리나리 트랙 심텀 하부 요로 증상입니다. 줄여서 러츠라고 하는데 이제 이 S글루트 이니비터에 의해서 좀 유발이 된다라는 이제 주제의 논문입니다. 이제 유린 아웃풋을 늘려서 러츠를 유발할 수가 있어서 이 부작용들을 보시면 폴리유리아, 녹추리아, 어전시 등을 유발하고 또한 UTI도 유발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원내에 등재되어 있는 약제 중에서 S글루트 이니비터 약제인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부작용에 배뇨장애, 유린 아웃풋 증가, UTI 등이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이 약뿐만 아니고 다른 약들에도 이제 이렇게 약전을 찾아보시면은 이런 배뇨 관련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3차 치료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 2차 치료가 안 될 경우에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치료법들이 있지만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아마 보톡스, 이제 인트라베지칼 인젝션일 겁니다. 효과는 좋고 이제 너무 효과가 좋아서 리텐션이 생길 수 있으니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요. 6개월마다 이제 효과가 줄어드니까 이제 얼굴에 할 때랑 비슷하게 이제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반복을 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 약물만 쓰는 것보다는 이제 행동 치료를 좀 같이 하시면은 약물을 좀 줄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일단 1차 이제 의뢰를 하기 전에도 한번 좀 시도를 해볼 수 있으니까 한번 권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S글루트 이니비터를 대표적 예를 들었지만 쓰시는 처방하시는 약물 중에 좀 관련된 약물들이 배뇨에 관련이 되는 약물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제일, 행복 제일, 건강 제일, 진주 제1병원.